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. 제가 지금 마이크 사정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질이 좀 좋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거래소 관련돼서 국내 이제 규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실제로 지금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산을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런 알림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이제 좋은 건 지들이 다 한다라고 잡아봤는데요. 지금 국내에 있는 규제기관들이나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증권사들 이런 것들이 이 코인 쪽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. 이게 직접적으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만간 이제 맞닥뜨려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됐고요.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16개 거래소가 FIU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차단이 될 예정이에요. 이게 국내에서 차단이 되면은 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굉장히 귀찮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. 단순히 차단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MEXC나 쿠코인 이 16개 거래소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 옮겨두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이 MEXC나 쿠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기왕이면은 바이낸스나 FTX로 옮기셔가지고 이 자산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이제 국내 거래소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산을 하다못해 그냥 분산을 해놓는 그런 정도라도 리스크 해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이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.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.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바이낸스 가입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리퍼럴 마케팅이긴 하지만 수수료 10%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 그 코드를 타고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것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맥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떤 맥락이냐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이제 증권사나 이 거래소들이 금융권이죠. 이 금융권들이 이제 크립토 업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. 실명 계좌가 있는 거래소들만 허용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벌칙 계좌가 모두 다 무너지게 됐어요. 그래서 거래소를 이제 관리하에 두게 되면서 4개의 거래소만 남게 됐죠. 실질적으로. 그렇게 일체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 증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트면서 해외 거래소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낸스나 FTX 이런 곳들 거래소를 열어놔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. 그렇게 지금 이제 길을 터주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키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코인이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조 이상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기에 시장이 되어가고 있잖아요.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증권사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. 지금 보면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 암호화폐가 규제가 되고 단속이 돼서 없어질 분야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돈 냄새를 맡고 또 돈을 버는 이런 집단들이 가장 최전방에 있는 집단들이 과연 이렇게 큰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장이 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들어와야 나중에 불장이 됐을 때 돈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더 영리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다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게 된다면은 이번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예상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. 저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규제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단순히 나쁘다고만 보시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시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준비를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게 지금 2018년도에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셨던 분이 해시드 계열사의 대표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정관예우라는 걸 좀 아시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.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합류를 했고 요즘에 국내 같은 경우는 루나나
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관예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야간 시장에 합류를 하게 된 거잖아요. 이건 뭐냐면 정부나 그 뭔가 이런 그 규제기관들은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 이 코인 시장은 더 이상 이제 가만히 관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.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, 하반기에 무언가가 이제 준비되고 있고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이미 규제기관에서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장에서, 이 좀 어려운 장에서 장을 떠날 게 아니라 이 장에서 뭔가 함께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, 축적의 시기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올해 축적의 시간을 갖고 내년에 이 재산에 대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소들이 지금 이제 해외 거래소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바이낸스나 FTX의 거래소를 열어두시고 그쪽으로 자산을 일부 옮겨놓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바이낸스가 업비트랑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,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한다고 해요. 업비트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행 계좌를 여는 게 좀 저희한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